안녕하십니까. 오늘 역학 8강 합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 오늘 해야 될 합은 천간합입니다. 자, 하늘의 기운이 어떤 식으로 뭉쳐서 합이 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사주를 배우지 않으셨거나 또는 배우셨던 분들도 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부족한 경우가 뭐냐면 합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충은 나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합이 되면 굉장히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충이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합은 좋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에 대한 것에 대한 깊이만 있다 하더라도 사주 공부의 50%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합의 수업이 중요합니다. 자, 천간합도 있고 지지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합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원리는 같은 것이다. 자, 합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하면 사주는 안 좋아지는 거고요. 사주에 합이 많으면 안 좋은 사주고요. 운에서 합이 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큰 개념을 가지시고 합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사주를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천간합입니다. 그럼 천간합은 천간 10개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10개를 아셨으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잖아요. 10개를 아셨으면 이제 이 천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이 되는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합이란 무엇인가? 자, 2개 이상입니다. 물론 천간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2개씩 이렇게 합이 되죠. 물론 사주를 딱 펼쳐놓고 보면 한 번에 4개가 합이 될 수도 있고 뭐 2개가 합이 될 수도 있고 3개가 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개가 합되는 것은 이제 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2개 이상의 사물이 더해져서 본 성질을 잃고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합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음과 음끼리는 합을 하지 않아요. 또 양과 양끼리는 합을 안 하죠. 잘. 그러면은 음양이 만나서 합을 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자, 음양이 만나서 2개 이상이 만나서 합을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개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적절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2개 이상, 3개 이상이 뭉치면 그 에너지는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진 에너지가 주변한테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애들도 청소년들도 서로 여러 명이 뭉치면 어떡합니까? 문제 일으키죠. 그게 합이에요. 예. 자, 에너지가 지나치게 커지는 거죠. 우리가 힘이 지나치게 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것이 폭력이 되는 거죠. 자, 합은 폭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에너지, 그 폭력을 쓰는 에너지를 물론 잘 활용하면 좋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합의 99%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제 에너지가 커졌는데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활동도 왕성해지는 거죠. 왕성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위험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합이 많으신 분들이 인생에 위험이 많습니다. 피해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잘 분석해 보세요. 내가 위험을 맞닥뜨려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험을 피해야 되는지 자기 에너지를 자기 정신의 에너지, 육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합의 속성입니다. 자, 합은 무엇과 무엇이 합한다고 했죠? 양은 꼭 음하고 합하려고 하고요. 음은 꼭 양하고 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서 무엇인가 하나의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갖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갖고 있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음양, 양인데요. 음양이 만나서 계속 붙어있으면 뭐가 돼요? 일도 할 수 없어요.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즉 생산적인 사고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는 괜찮죠. 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양하고 합하고 양은 음하고 합하는데요. 이게 합의 속성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사주에서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주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해결책은 있습니다. 자, 본인 사주에 합이 많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해결책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합이 하는 일은 뭘까요? 자, 길거리에 청소년 몇 명이 만났어요. 하나하나 집에 있을 때는 착한 아이였고 자기를 좀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5명, 6명이 만났다고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 동맹을 맺었는데 그 두 동맹을 맺고서 하는 일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힘이 왕성해져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 있는가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파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소극적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힘을, 기를 빼놓는 거죠. 겁을 주는 거라 이런 겁니다. 자, 합의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합이 좋다라고 배웠어요. 또 그런 줄 알고 세상의 사물을 합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사주를 해석할 때 합은 자,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간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왼쪽에 자,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5글자 갑병, 무, 경, 임 이렇게 5글자는 전부 다 뭐죠? 양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 신, 개, 을, 정 이렇게 5글자는 음입니다. 자, 그러면 음과 양이 만나서 합이 되는데 본래의 성질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질로 바뀌죠. 자, 그래서 갑기가 즉 갑목입니다. 갑목과 기토가 합하면 또 다른 토로 바뀌는데 그때 토는 일반 토가 아니에요. 다른 토로 바뀌어요. 성질이 다른 토로 바뀌는 겁니다. 자, 병과 신이 합하면 수가 되는데 이 수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아니에요. 다른 성질이 다른 수로 바뀌는 겁니다. 무게가 합을 하면 무는 토고 개는 수인데 무게가 합을 하면 얘는 화로 바뀌어요. 화도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는 거죠. 성질이 다른 화로 바뀌는 겁니다. 자, 경과 을, 즉 경은 금이고 을은 목인데 경과 을이 합을 하면 얘는 또 다시 금으로 바뀌는데 성질이 다른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과 정이 합을 하면 임은 수고 정은 화인데
이것이 다시 목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른 오행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토, 수, 화, 금, 목. 우리가 목화, 토, 금, 수 5가지 오행 배우셨죠. 자, 이 오행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의 오행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 성질의 오행이면 되게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성질의 오행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하고 뭔가 다른 역할, 뭔가 파괴적인 일, 뭔가 긍정적이지 못한 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신이 피해를 보는 거죠. 자, 나쁜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반복이 되면 그게 범죄로 되고 범죄가 나중에는 잡히게 범죄 행위가 불법이니까 그걸 잡히게 돼서 자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세계 전쟁을 한번 이렇게 봤을 적에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죠. 몇몇 안 좋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또 일반 나라들을 침범합니다. 그렇지만 그 침범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적인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그 나라들이 패망의 길을 걷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합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갑기합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갑기합토, 이 토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갑기합토가 돼서 이제 진짜로 뭘 하느냐? 토극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토극수 하는 거 아니냐? 토는 극을, 수를 극하는 거 아니냐? 자, 나중에 이제 극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앞에서 극의 의미를 배우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배웠던 극은 극, 즉 생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극함으로써 죽이는 게 아니라 극함으로써 살린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극은 진짜 극, 즉 사입니다. 자, 극해서 죽인다 의미예요. 앞에서 오행의 일반 오행의 극은 극, 즉 생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극은 합의 극은 극, 즉 사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오행의 극은 극, 즉 생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여기서 해석은 합의 극은 합한 오행의 극은 극, 즉 사. 합한 오행의 극은 극, 즉 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기 합이 돼서 토가 되는데 이 토는 극, 수를 극해서 반드시 죽여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병신합수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잖아요. 자, 이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는 어떻게 한다? 수극화. 그래서 이 수가 원래 극을 이제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합에 의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화, 완전히 화를 죽여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합해서 오행이 된 것은 그 오행이 합된 오행이 그 극할 수 있는 것을 다 극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게합화인데요. 요것도 이제 화극금이라는 걸 해요. 예, 화극금. 무게합화가 화극금을 합니다. 그래서 합한 오행의 화죠. 반드시 금을 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을 합금입니다. 경을 합금. 자, 그래서 금극 목을 합니다. 금극목. 그 다음 임정 또는 정임해서 이제 정임 한목, 임정 한목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합이 돼서 이제 목이 됐는데 이 목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토에 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고 토를 완전히 못 살게 굴어가지고 토가 활동할 수 없도록 극을 해버립니다. 사주 예를 들어서 토가 위장을 의미하는데요. 정임 한목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안 좋습니다. 또. 예. 자, 이렇게 이제 합에 대해서 지금 배워봤는데요. 자, 합의 연습을 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의 연습을 하면서 그것이 하는 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은 무엇이랑 합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는 거죠. 자, 갑은 뭐랑 합한다고 했죠? 기토랑 합합니다. 자, 이 갑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 기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래서 갑기가 합을 해서 자, 토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토는 무슨 역할을 하죠? 토 극수한다고 했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는데, 자, 이 수가 안 좋죠. 그러면은 수가 신장이나 방광을 의미해요. 실제로. 예. 신장이나 방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에 속하는 오행, 즉 신장과 방광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또. 예. 물론 합이 된 이 오행도 좋지를 않아요. 예,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결론. 토는 극수해서 수가 안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천간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배우시기만 하셔도 사주 공부 50% 끝난 겁니다. 자, 을이 나왔어요. 아까 이제 을은 뭐랑 합한다고 했죠? 자, 을은 경금하고 합합니다. 경금, 예, 을경 또는 경을 합금하는데요. 자, 을은 마이너스 목이에요. 그 다음에 경은 플러스예요. 이렇게 합을 하는 거죠. 둘이 합을 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이제 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금으로 변하는데요. 그럼 이 금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자, 금은 금극 목을 하죠. 그래서 목을 극합니다. 이제 얘가. 예. 그래서 을경 합금이 있으면은 자, 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자, 목은 뭘 상징했죠? 우리가 목은 뭐 간도 목입니다. 간. 그다음에 혈관도 원래 목에 속해요. 예. 그다음에 팔, 다리 이런 거 사지도 이제 목에 속하는데요. 을경 합금이 되신 분들은 자, 그 목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나무, 팔, 다리, 간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경 합금은 합으로 만들어진 금이 되는데 이 금이 하는 일은 뭐다? 목을 극하는 겁니다. 자, 다시 중요하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잘 배워놓으셔야 돼요. 자, 을경, 경을 합, 금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병화는 뭐랑 지금 합을 할까요? 자, 병은 신금, 천간의 신금입니다. 신금하고 합을 합니다. 자, 신은 마이너스 금이고요. 병은 플러스 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화와 금이 합을 해서 자, 수가 됐다. 그럼 무슨 수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주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배우는 분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학문인데요. 야, 새와 불이 뭉쳐서 수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쇠물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가 되는데요. 이 수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수, 극,
화죠. 예,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화를 극하는 겁니다. 자, 병신합수가 돼서 화를 극하는데 우리가 지금 화를 상징하는 게 뭐죠? 정신도 화예요. 우리가 정신. 그 다음에 심장도 화고요. 소장도 화입니다. 예. 자, 물론 심포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심포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화의 기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신합수가 사주의 본판에 있으면, 자, 문제가 있다. 화에 문제가 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뭐였죠? 병은 신금과 합이 돼서 수가 돼서 그 수는 화를 극한다. 자,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이 왔는데요. 자, 정은 어떤 거랑 합을 했습니까? 정은 임수랑 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임 이렇게 해서 정임인데 정은 마이너스 화고요. 자, 임은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 수죠. 자, 그래서 정임이 합을 하면 뭐로 바뀌느냐? 자, 목으로 바뀝니다. 자, 목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 목은 어떤 역할을 하죠? 목은 극을 하죠. 극. 뭘 극합니까? 목극 토를 합니다. 그래서 토가 안 좋아요. 토는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자, 변화도 상징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 신뢰도 상징한다고 했고요. 위장도 상징하기도 하고요. 비장도 상징하기도 하고 중심도 상징합니다. 또 변화와 안정도 의미하는 거니까 정임 한목이 사주에 있으면 자, 아까 안정도 토예요. 변화도 토고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지나치게 심하게 되거나 위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예. 사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정임 합이 되면 목이 되고 목은 목극 토가 된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세요. 예. 천간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요. 무토는 뭐랑 합하죠? 자, 개수랑 합합니다. 이렇게 개수랑. 그래서 무는 플러스 토예요. 그 다음에 개수는 마이너스 수입니다. 무개가 합해서 화가 되는 거예요. 자, 무개는 합화다. 그럼 화는 뭘 극합니까? 화는 화극금이 되는 거죠. 화극금. 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뭐 인의 예지신에서 의를 상징합니다. 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골격, 이런 것도, 뼈 같은 것도 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금을 다 녹여버립니다. 무게 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행에 속하는 신체 부분, 오행에 속하는 생각 부분,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자,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해서 화가 되고 그 화는 다시 금을 극한다. 자, 그렇게 이제 천간합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거꾸로 기토는 뭐랑 합한다고 했죠? 아까? 자, 기토는 갑목이랑 합한다고 했습니다. 자, 갑기 또는 기갑 합 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써보세요. 자, 토는 토, 극, 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연습하시면 아까 경금은 뭐랑 합된다고 했죠? 자, 을하고 합되고요.
자, 이거 만들어진 오행은 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예. 금은 뭘 극한다고요? 목을 극하는 거죠. 예, 이렇게 목을 극합니다.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은 뭐랑 합한다겠죠? 자, 신은 병화랑 합합니다. 병화랑 합하는데, 그래서 신병 또는 병신 이렇게 해서 병신, 신병 이렇게 합하는데, 병신합 수가 되죠. 예. 그러면 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수극. 자, 화. 수는 극화를 한다. 자, 임수는 무엇랑 합합니까? 임수는 정화랑 합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정화, 정임 또는 임정합, 목이 돼요. 변화가 돼서, 자, 목이 돼서 이 목은 목극 토를 한다. 그래서 목극 토를 하는 겁니다. 자, 개수는 뭐랑 합하는 거죠? 무토랑 합합니다. 자, 이 무토랑 합을 하는데요. 자, 무게 개무합 화. 자, 이 화는 뭐를 하느냐? 화극 금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이제 사주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서너 번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금방 습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연속으로 하시다 보면 큰 무리가 없고요. 또 그러게 안 되면 계속 이 화면을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해석을 하겠는데요. 자, 해석 방법을 두 가지로 지금 해봤습니다. 이제 천간합이 갑기가 합이 되면 태거한, 지나치게 많은 토가 되죠. 그 태거한 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토극수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얘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토가 화를 끄기도 해요. 수만 극하는 게 아니라 화를 꺼요. 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이 막 나면 여러 가지 끄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넣어서 끄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담요를 씌워서 끄는 방법이 있고, 모래흙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이렇게 뿌려서 끄면은 물이 적당한 물을 지금 뿌리잖아요. 그러면 불이 더 잘 타요. 시골에서 이렇게 불을 펴본 분들은 압니다. 불을 막 장작불이 피고 있는데 스프레이로 물을 짝짝 뿌려보세요. 불이 더 잘 탑니다. 그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수소차라는 거 생각해 보셨죠? 수소로 불 뗍니다. 적당한 물이 있으면 사실 불은 더 잘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흙으로 뿌리면 다 꺼져요. 이 지금 갑기 합포 이 토는 수도 죽이지만 화도 끄는 토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결국은 수화가 다 안 좋아져요. 갑기 합토가 있으면. 자, 그 정도로 합이라는 것은 사주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합이 좋은 거가 아니냐. 합은 좋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 합은 안 좋습니다. 합은 안 좋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해서 하셔야지만 사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주를 또 독학으로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도 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합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많으신 거죠. 자, 합에 대한 개념, 합에 대한
관점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 다음 병신합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과수예요. 지나치게 수가 많은 겁니다. 또 불량수라고 할 수 있고 태과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수극화예요. 이건 뭐 분명한 거고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 쇠로 만든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난히도 녹이 잘 슬어요. 땅 위에 그 배가 있으면 녹이 스는 속도가 좀 덜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물을 자꾸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죠, 더. 그죠? 예. 바닷물은 진짜 소금까지 있으니까 더 많이 쓰는 거고요. 녹이 쓰는 거고. 자, 이 수는 금을 녹슬게 해요. 실제로 녹슬게 합니다. 그러면 녹쓰는 정도가 또 다르죠. 물 성분이 안 좋고 중금속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녹을 슬게 합니다. 빨리 파괴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화도 끄고 금도 녹슬게 합니다. 물론 제가 1, 2번만 지금 계속 꺼놓고 있어요. 조금 고급 과정으로 간다면 또 뭐 3번, 4번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1, 2번만 정확하게 알으셔도 엄청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무게합화입니다. 이제는. 자, 무게합화는 태거해요. 불이 너무 지나치게 뜨겁거나 이 불은 끓음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예요. 다 지저분하게 하거나 다 녹여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태과한 화인데요. 화극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화극금은 기본으로 하고 금을 다 녹여버린 거죠. 그럼 그것만 하느냐는 거죠. 자, 화가 또 목을 태우는 건 당연히 태워요. 그죠? 그렇지만 안 탔어도 목을 다 못 쓰게 만듭니다. 그름으로 다 걸려가지고 죽은 나무든 사른 나무든 써먹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우는 것뿐이 아니라 목을 써먹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을합금 또는 을경합금 이렇게 하는데요. 태과한 금이에요. 예. 금극목을 당연히 해요. 금극목을. 그렇지만 이 금은 또 화를 또 약하게 해요. 사주에서 정말 활용해야 되는 화가 있는데 그 화를 다 에너지를 다 뺏어와서 그 화가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간합이라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정임합목, 임정합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태과한 목이에요. 자, 그래서 목극토, 당연히 목극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이 또 이 목은 또 금을 또 파괴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이라는 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합이 대부분 뭐다?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합을 다 좋게 했죠. 그래서 운에서 합이 들어와도 좋게 해석했고 사주에 합이 많으면 좋다고 해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합이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갑습니다. 또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합을 합니다. 잘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합이 좋은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예. 자, 합이 있는 사주 앞으로 조심해서 잘 보시고요. 지금 직업적으로 이런 일들 하고 계신 분들은 합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보시고 실제 사주와 합과 비교하시면서 자, 통계를 이렇게 내셔서 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자기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간합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임합은 불량나무예요. 자, 불량한 나무가 하는 짓이 뭐겠어요? 예. 얘는
목을 극한다고 했죠. 그죠? 또 뭘 하겠습니까? 금도 파괴해요. 그 다음에 수도 다 빨아먹어요.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도 꺼버립니다. 자,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자, 불량나무 하나만 있으면 사주가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고 하나하나 전부 따지다 보면 사주 전체가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게합판은 뭐냐는 거예요. 무게합판은 흉폭한 불이에요. 그래서 금을 다 파괴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목을 다 말려버리고 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흙을 지저분하게 합니다. 수도 메말르게 해요. 전부 다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갑기합토예요. 갑기합토가 되다 보니까 이 토가 중심을 잃었어요. 중심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일이 쓰러지면 수를 죽이는 거고, 그죠? 또 절이 쓰러지면 나무도 파괴돼요. 또 앞으로 쓰러지면 쇠 같은 거나 금,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이 다 파묻혀 버립니다. 또는 그것마저 다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이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중심을 잃은 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흐리게 나왔죠? 이거는 을경, 합금입니다. 자, 파괴적인 쇠나 돌이에요. 내가 도끼를 딱 휘둘러서 정확하게 어떤 나무를 딱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아무데나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도끼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를 베었다 하더라도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 되는 거죠. 주변을 다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극 목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금은 또 화를 약하게 해서 화를 못 쓰게도 만들고요. 이제 수한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수한테는 안 좋은 물을 내뿜어요. 그래서 수를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주 전체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자, 병신합수입니다. 자,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에요? 중금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불은 기껏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자, 병신합수로 된 그 수는 나와가지고 불을 꺼요. 자, 그런데 진짜 필요한 불을 끄는 거예요. 일반 수는 수국화로 배우셨지만 실제로 사주에 적용되는 걸 보면 오히려 수화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합의대에서 만들어진 수는 오히려 필요한 불을 다 꺼버리고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를 먹은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왜? 오염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자, 이 수는 또 나가서 뭐예요? 금을 다 더럽혀요. 이 수는 또 나가서 그 사주 전체를 다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합수, 이거는 중금속 물, 좋지 않은 성분을 많이 담고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 예시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사주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 합을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을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경합이 되면 이제 금이 되는 거죠. 을경합금. 자, 금의 역할은 뭐 한다고 했어요? 금은 극하죠. 뭘 극합니까? 금극, 목을 이렇게 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을 찾아야겠죠. 자, 여기 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목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요때 해석할 때 주의하실 거는
여기 합하는 자기 자신도 목이에요. 자, 그러면 목 3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목 3개를 전부 극합니다. 자, 그래서 목, 자, 1개, 2번째, 3번째, 즉 1개, 2개, 3개의 목을 다 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극목을 하는 거죠. 예, 금극목. 이렇게 금극목. 그래서 이 목이 힘을 잃거나 약화되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거죠, 정말로. 그죠? 예. 그래서 합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자, 그 금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오행이 있을 때는 피해 정도가 조금 약합니다. 예. 자, 그거는 그 다음 사주풀이에 가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합이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자, 임정 또는 정임합목이 있죠. 자, 이것도 다시 이제 정임임정하면 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목은 뭘 극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목극, 자, 목극토죠. 예, 목극토. 토를 극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주에는 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극할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공격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합이 된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합이 된 요 오행에 속하는 그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신장과 심장이다. 그러니까 소장, 심장이거든요, 화가. 그럼 심장과 소장이 좋지 않은 거고요. 방광, 신장 또는 뭐 자궁, 여자 같은 경우는 생식기능, 여자 생식기능 이런 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사주 공부하시는 분 이런 게 있어요.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예. 자, 때가 되면 안 좋아집니다. 그 나이가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안 좋아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이라는 거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도 보시면, 자, 갑기가 되면 토로 바뀌죠. 갑기합토. 예. 토로 바뀝니다. 자, 그럼 토는 뭘 했죠? 토극수를 합니다. 이제 토극수. 자, 토는 여기 지금 수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자, 수가 여기 지금 한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얘가 토가 얘를 이렇게 극을 하는 겁니다. 극. 예. 그러면 이 사람은 토극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라는 것은 이제 생식 기능도 수예요. 건강상으로 보면. 예. 그다음에 귀 같은 것도 수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식 기능과 귀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아니면 좀 약하다. 기능적인 저하가 일어난다.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신병, 그다음에 병신, 합수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수가 되는데 수는 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 수, 극, 화죠. 자, 수극화. 여기 지금 화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얘가 화를 극해서 화의 기운이 약해진다. 또 이미 이 사주에서는 화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화 자체가 꺼질 수 있다. 그러면 화는 뭘 상징합니까? 정신 또는 심장.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심장이 약할 수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정신이 조금 아주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병신은 합수가 되고요. 또 여기 화가 또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화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자체도 약해집니다. 이 자체도 약해지고요. 예. 그래서 그걸 당한 거는 이미 자기 에너지가 상실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오늘 천간합을 배웠지만 합의 강의가 다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지에도 합이 있고요. 천간에도 합이 있어요. 그래서 합 강의를 두세 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 합, 천간합을 배웠는데, 자, 합은 뭐다? 합은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합은 음과 양의 만남이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파괴적으로 해야 된다. 음과 양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행은 극을 한다. 즉 파괴적인 극. 여기서 극은 일반 오행의 극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오행에서 배웠을 때 극은 극, 즉 생이라는 어떤 결과를 생으로 나타내지만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행은 극, 즉 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합 공부 열심히 하셔서 사주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